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이 칼을 다시 갈았습니다.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죠.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 그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보여준 모습은 멀쩡하고 건강한 모습이어서 논란이 많이 일었죠.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때 그 판사가 아니라 다른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운명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운명 저희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지금 정말로 핫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수를 더 늘리자, 300명에서 330명으로 더 늘리자라는 제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동아일보 1면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회의원을 30명 더 늘리면 세금이 무려 700억 원이 더 든다는 겁니다. 21대 국회 4년간 700억 원이 더 든다는 건데 의원 세비 총액은 동결한다 해도 의원님 한 분에게 따라붙는 보좌진 급여 등등 의원 한 명당 6억 원이니까 계산만 해봐도 못 잡아도 세금 700억 원이 더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저희 채널A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재산 변동을 조사해봤는데 67명 부동산 증가액이 무려 351억 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당 평균 5억 2천만 원의 재산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한 가구당 평균 순자산 증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데도 국회의원 수를 그냥 무작정 더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앞 ATM에서 5천만 원가량을 부인에게 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이 재산 변동액을 뒤져보니까 중앙일보가 예금이 5,361만 원 줄어들었는데 특정 은행의 예금이 5,361만 원 줄어들었다는 기록을 중앙일보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와대 안에는 그 특정 은행의 ATM만 있다는 거예요. ATM도 있다면 이거는 기사가 안 됐겠지만 그 은행 ATM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가 크게 된 겁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그 은행에서 5천만 원이 줄어들었고 그 은행 ATM 청와대에서 전송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경심 씨가 주식을 산 날 5천만 원을 송금했다. 민간인이 못 가는 청와대 내 경비단 ATM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 공교롭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종천 의원 나와 계시니까 청와대 안에 그 ATM, 그 은행 잠시 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은 못 가는 건지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전송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더 굳어지는 대목입니다. WFM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한 정경심 씨. 그것도 시세보다 2억 넘게 싸게 구입을 했고 차명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비에 조국 전 장관의 돈이 들어갔고 조 전 장관이 이를 다 알고 있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검찰은 그걸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이렇게 될까봐 솔직히 많이 걱정했어요. 이렇게 될까봐. 제가 파리 연수 가기 전부터 이렇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제가 쓴 기사도 아직 인터넷에 있습니다. 1년 새 87만 명의 비정규직이 들었습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집권 3년치의 기록을 보면 비정규직만 늘렸다는 겁니다. 역대 최대 14% 비정규직이 들었습니다. 15년 내 최대폭 증가치입니다. 총 비정규직은 748만 명, 전체 근로자의 36%가 비정규직.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던 정부의 목표, 단 한 가지 그 목표를 위해서 정부는 한 해에 400억 원 넘게 되는 예산을 썼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늘리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정규직은 오히려 8년 만에 더 감소했습니다. 처참한 성적표,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는 청와대의 경제정책. 뭔가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아닌가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자, 미국이 한국군 훈련 각본에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 통화 상황을 이례적으로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한국군 훈련 때는 항상 시나리오가 하달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쐈다, 혹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침공을 했다라는 식의 시나리오는 있었지만 그 때문에 트럼프와 아베가 통화를 했다라는 시나리오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이 시나리오를 하달했다는 겁니다. 유엔사 회원국에 일본을 추가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를 통한 영향력 유지 위해서 연이은 압박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우려 섞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근본은 한미동맹의 신뢰입니다.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면 이와 같은 상황들과 우려들과 의심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남북관계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문서로만 협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금강산에 만나자. 너네 좋은 날 언제니? 라고 우리 정부가 제안을 했죠. 그런데 그 제안 하루 만에 북한이 우리 제안을 퇴짜놨습니다. 철거 문제만 문서로 합의하자. 북한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너네랑 할 생각이 없다. 그냥 너네 시설 철거하는 것만, 그것도 얼굴 보지 말고 문서로 합의하자. 이 북한의 퇴짜를 두고 북한의 상종 거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재차 표현한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BTS, 방탄소년단, 최고의 역사를 남기고 월드투어 종착지에 닿았다라는 기사가 쓰였습니다. 투어 콘서트,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드투어가 무려 1년 2개월간 진행됐고 13개국을 돌았고요. 23개 도시에서 62번 공연을 했습니다. 206만여 명의 아미를 포함한 관객들을 만났다고 하니 정말 실로 대단합니다. 이제는 비틀즈를 넘어선 BTS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